다음으로 이어서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 부본부장님이신 박치현 선생님께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치현 선생님께서는 현재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치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너무 경험도 짧고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불러주신 이유는 추측컨대 제가 이제 저 컴퓨터공학과에 있는데 또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 저희 강원 지역의 그 공유대학에 관련된 좀 업무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불러주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교육 수업 사례인데요. 실제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그 파이썬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의 교양교육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그 강원지역 혁신 플랫폼에서 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연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첨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학과의 다른 이면식 교수님, 문양식 교수님과 같이 했는데 사정상 좀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희 미래사회는 이제 고용 불안도 있고 ICT나 AI 기반의 산업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관련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는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저희가 역량이 좀 강화되면 좋을 것인지 좀 분석을 해봤더니 기초 소양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 기초과학,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좀 그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나 빅데이터, AI 같은 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협업하고 네트워킹하는 거, 그다음에 융복합하고 자기주도성으로 뭔가 하는 거,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터미놀로지를 좀 제가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알게 된 겁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쓰고 있으신 단어이고 저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디지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거나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데이터 같은 걸 이해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디지털 리터러시를 저희가 좀 함양을 하려면 컴퓨팅 사고력이나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아주 기초적인 수학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를 좀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소양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기본적인 확률 통계 같은 그런 것들, 혹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의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딥하게 가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AI의 전문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역이 예전에는 저희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제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분야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에 대한 저변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 이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에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맞춰서 2018년도, 19년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나 정보 교과목 같은 거를 좀 필수로도 하고 중학교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으로도 해서 다양한 좀 교육 내용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사실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 교육이 어떻게 내가 좀 자녀들을 교육시켜야지, 또 어떤 환경에서 지금 교육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2023년도에 전자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디지털 소양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잘 보이진 않는데 어떤 걸 좀 교육을 해야 좀 취업을 할 수 있나요? 뭐 리터러시 교육을 관심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일까로 하면은 어떤 건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아직 불명확하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 그런 면에서는 아직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저 또한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한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사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OECD 기준 OECD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면 저희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능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라고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학교나 외부에서도 아직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외는 그럼 어떤가 봤더니 뭐 해외도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문화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약간 좀 체계적으로 이 교육 과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좀 파트를 나눠서 컴퓨팅 시스템이나 뭐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뭐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IoT 같은 임팩트 오브 컴퓨팅 같은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주로 다루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고력을 좀 컴퓨팅 사고력을 좀 함양시키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특징으로는 저 컴퓨터 분야의 이제 학술 단체들이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드는데 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컴퓨팅 사고력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본, 뭐 미국이나 이런 경우는 교과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좀 깊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저희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 연구 보고서를 좀 만들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단 정보교과 영역이 다양한 이런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하다는 게 결국 컴퓨팅 시스템이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 같이 굉장히 좀 더 전문화되고 스페시픽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제 뭐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걸 기반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이나 본인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연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대학 교육,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이제 해외나 국내나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발전된 그런 교육 과정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도 이런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정보나 뭐 데이터 과학 이런 인문 같은 프로그래밍 인문 같은 이런 과목들을 사실은 다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참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 소양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과학적인 그 내용들, 과학에 관련된 기초 과목이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것들 사례를 좀 참고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디지털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인문학적인 거,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각 학교마다 이제 그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이 이제 많은 학교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37개 4년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교과목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들은 좀 인공지능하고 연계하고 조금 더 어드밴스한 과목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거 좀 더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 AI 리터러시라고도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저희가 잘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이 좀 필요하고 어떤 요소들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이제 우리가 뭐 텍스트 코딩, 그러니까 실제 이제 코딩이죠. 블럭 코딩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과목도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좀 이게 이제 다른 좀 더 어드밴스한 과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 현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앞에 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그 제언을 저희가 사실 보고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그걸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세부 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이해와 활용,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이해, 이 세 과목이 현재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입생의 경우 컴퓨팅 사고력은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1학년 때 파이썬 이해와 활용과 인공지능 이해 같은 경우는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저희가 교육 과정을 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학기 중에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비 학기제 교육을 한 예가 있어서 좀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실제 이제 신입생이죠. 23년도에 현재 1학년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한테 1월 달에 이제 수시로 들어오고 한 학생들이죠. 주로 1월 달부터 1월 달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요 해당한 15주차 정도의 강의, 컴퓨팅 사고력과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두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기 전이지만 이제 수능도 보고 이제 대학에 와야 할 예비 신입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이런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이해 같은 강의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 관점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줬고요. 이렇게 좀 교육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정규 교육뿐만 아니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열리면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의향을 또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마 정보교육 같은 걸 좀 어느 정도 받을 테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요즘 학생들은 뭐 컴퓨터를 너무나 잘 다룹니다. 전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뭐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잘 다루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서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곧 저희가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을 좀 정규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학생들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학기 저희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과목들이 1학년 학생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한 2,000명이 넘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뭐 컴퓨팅 사고력, 뭐 파이썬 이해 활용 같은 과목을 실제로 듣고 있고요. 이거는 각각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 이해 활용이라는 과목을 다른 두 교수님과 함께 팀 티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 수업이 다 진행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 온라인으로 사실 기획을 했던 거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뭐 교수 자원이라든지 저희가 뭐 물리적인 또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확보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동영상을 이제 보고 지식을 또 이해하고, 또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서 좀 프로그래밍 수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코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코드를 같이 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 하고, 또 코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 학생들이 좋을 것 같다, 많이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강의 평가를 좀 갖고 왔어요. 제 강의 평가 너무 이제 프라이빗한 건데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자유 의견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이게
필터링을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다는 학생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좀 수업이 따라가기 어렵고 너무 과제도 많고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순화해서 갖고 온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말도 많고 뭐 에브리타임 들어가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전공에 상관없이 1학년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저한테 직접 컴플레인한 학생은 적어서 조금 수업은 하고 있지만 아마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아마 더 많은 컴플레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구성이나 뭐 교수법상의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접해보고 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선행 연구도 좀 해봤고 이제 교양 교육을 좀 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과 진행하면서 좀 결론을 얻은 건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쌓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걸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소양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과목에서 그 교육 과정에서도 정보 교과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쭉 연계가 되어서 대학에서도 이런 교과가 좀 활성화가 되고 좀 내실이 있어진다면 학생들이 좀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배우는 뭐 컴퓨팅 사고력 이런 과목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록 코딩이랑 이런 것도 배우면서 또 기본적인 텍스트 코딩도 좀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과목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런 과목을 저희가 실제 뭐 개발을 완전히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과목을 개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좀 발표가 두서가 없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 교육이 굉장히 트렌드고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도 사실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요. 이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다는 게 이제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 본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걸 배우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좀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데 그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되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고교학점 연계제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이제 시행이 돼서 일부 학교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양을 좀 미리 접해 본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도 조금 더 적응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강원 지원 혁신 플랫폼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육 혁신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 데이터 교육 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학생들한테 전공에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들의 뭐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데이터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 지역 저희 강원 LRS 공유대학이라는 것도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능력뿐만 아니고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 그다음에 AI 모델 같은 거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그런 과목들을 이제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하는 건데요. 본인의 본 전공이랑 별개로 이런 과목들을 좀 더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4학년 때는 좀 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 강원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아까 또 많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챗GPT 관련된 활용이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교육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저희가 뭐 분야이고 한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역량,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는
그런 교육도 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또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나 다양한 기반 지식을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 강원도 내 학생들이 좀 역량을 쌓고 또 저희 강원도 중점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필요한 인재로 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지현 선생님 매우 두서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수업 사례에서부터 부부문장님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우리 옆에 바로 와 있었는데 좀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요구나 어떤 희망이나 바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응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실은 교수자인 저희들이 여기 온오프라인에 계신 수백 명의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맡아주신 네 분 선생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